저는 리스크 36기 국제학부 18학번 신희수고요. 겨울학기 때 리서치 2팀 팀장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정책관리학부 17학번 양동민이고요. 겨울학기 리서치 3팀 팀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8학번 리스크 36기 박서영이고요. 리서치 1팀 팀장 결방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종목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종목을 PI팀한테 셀링을 하는 게 큰 이제 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하는 거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를 짜지만 이제 팀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업단에서 기술적 해자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을 찾고 그다음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매출 추정, 비용 추정,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에 지원한 이유는 그 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플로우를 짜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원으로서 활동할 때보다 좀 큰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이전에 활동했던 팀에서는 팀원으로 한 부분을 열심히 봤다면 이번에는 팀장으로서 아무래도 산업 분석부터 추정까지 다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학 학기에 팀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가을 학기 때 팀장님이랑 부팀장님이 리더십 있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리스크 수료하기 전에 팀장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팀장이 아니었으면 조금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들을 많이 신경도 쓰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운용사를 가든 증권사를 가든 아니면은 뭐 로펌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단 처음으로 하게 되는 업무는 리서치일 거예요. 근데 리서치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한된 양 안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딱 뭔가 이해가 잘 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팀장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우려고 지원을 한 것도 있고 실제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팀장이다 보니까 지는 책임이 가장 많기도 하고 지는 책임이 가장 많다는 뜻은 잠을 제일 적게 잔다는 뜻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 여기 있는 리서치 1팀 팀장님이랑 가장 연락이 잘 되던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뭐 살아있냐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2시간, 3시간씩 통화하거나 카톡을 하면서 리서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다 보니까 조금 하스 소파에 누워서 좀 잤던 기억이 많이 있고 근데 좀 몸 상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한번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팀원들이 되게 감동 모먼트처럼 막 먹을 거 막 챙겨주고 이번 주 조금 편하게 하라면서 되게 마음 편하게 쉬었던 주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부둥부둥 당했어? 저는 또 희선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홈커밍 마지막 주에 수요일에 같이 하스에서 밤을 새고 새벽 5시에 저희들끼리 나와서 코노를 갔다가 집에 갔던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좀 좋은 주식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가져온 종목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팀이 가져온 종목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부족해가지고 좋은 주식이 아닌 건가? 그러면 좋은 주식이 가져야 될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 팀장으로서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팀장 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동민 오빠랑 비슷하게 의외로 그런 리서치적인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사실 첫 주에는 제가 각 팀원들이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속 몇 달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잘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좀 힘들어하나 그런 거를 잘 알아가지고 역할을 그 사람한테 맞게 그 사람 능력을 100% 보여줄 수 있게 맡겨주는 그런 배분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 아까 리서치적인 능력 부분에서도 그냥 안 나오는 부분 같은 것도 제가 빠르게 그 플로우를 짜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리서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 월요일에 종목 제안하고 화요일에 넘어가서 플로우 짜서 올려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리서치하는 능력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하는 능력을 리서치 팀에서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의 사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레포트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조금 재구성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발표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마지막 주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나 뭐 매출 추정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저희가 되게 높게 추정을 잡았던 건데 발표에 가까울수록 저희 숫자에 가깝게 막 레포트에서 숫자도 올라오고 저희가 삼았던 투자 포인트가 그대로 레포트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한번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리서치 팀을 통해서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를 더 하자면은 어쨌든 저희가 컨센에 그대로 맞춰서 숫자를 내고 뭐 리포트에 있는 투자 포인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새로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센보다 조금 더 높게 대신에 합리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추정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물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퀵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팀원들 매니지먼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가장 뭔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리포트를 리포트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운 게 가장 네, 매력적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추정을 할 때 그 논리를 적용했을 때 나온 비용 추정의 숫자랑 제가 매출 추정을 하면서 추정을 했을 때 그 매출이랑 비용이랑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체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신체 운동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들어와서 대부분 한 번쯤은 거쳐갈 관문이기도 하고 팀플레이로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분명히 한 번씩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와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뭐 밤을 얼마나 잘 새냐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그거를 버텨내려는 정신력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배워가거나 얻어가거나 성장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처음에는 체력이라고 했는데 밤새는 능력이랑 열정이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서치뿐만 아니라 리스크 자체에서 조금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리서치 팀도 마찬가지고 뭐 BM 팀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팀이 다 없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일주일 처음부터 몰랐던 종목을 산업단에서부터 기업단까지 내려오고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한다는 게 일주일 안에 하기가 되게 힘든 스케줄인데 이거를 하려면 체력이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체력적으로 조금 극한까지 가다 보면 이게 진짜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치기도 할 텐데 그거를 버티는 조금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거를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지 식의 마인드로 오면 꺾일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요한 사람이 리서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아직도 팀원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가 뭐 좀 리서치하다 안 나오는 거 있으면 계속 찾아보라고 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처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다른 방법으로 뭐 내가 한글로 안 쳤을 때는 영어로 쳐보던가 아니면 뭐 네이버에 안 나오면 구글에 쳐보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집요하게 내가 찾아야 하는 거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리서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뭐 리스크 전체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만의 논리 구조를 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 논리를 제대로 전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 학회 같은 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본인만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이나 집요함이나 열정도 중요하고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리스크에 이제 지원을 하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논리 구조를 전개하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애티튜드랑 핏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출 추정, 비용 추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네,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니야?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걸로 가시죠. 각자 팀장이 지원한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먼저 할래? 내 할게. 두분 중 그러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팀장을 하실 건가요? 저는 저희 팀원이라면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다시 할 거고 저희 팀원들도 저랑 같이 다시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팀원들만 해준다고 하면 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 안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해야죠. 저도 당연히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한다면 다시 하고 싶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저도 뭐 재밌었던 거는 좀 모르겠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또 새벽 5시에 저희들끼리 나와서 코너를 갔다가 집에 갔던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한 번 더 해야겠네. 진짜. 끝나고 가자. 그쵸, 그쵸. 깜짝이야. 팀장 한 번 더 하라고죠. 빠르게 리서치하는 능력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 동문. 그건 저의 장점. 저 랩 잘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랩 잘하는 분 있으면 저랑 한번 배틀 뜨시죠. 디스 배틀로 바로. 디스벨. 사실 학회에서의 심장은 거의 리서치죠. 리서치 팀이죠.